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등의 설계와 건축을 잘 하는 방법 또는 건축과 건축주들의 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재테크, 부동산 정보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널에는 이 두 주제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지난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집이나 상가건물 등의 설계와 건축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하다보면 건축주들이나 투자자들에 따라 생각과 의견 등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건축하려는 목적이나 설계 의도, 건축 방향 등에서부터 자재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것 등까지 사람마다 특성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이나 판단이 과연 최선이고 최상일까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거의 모든 점에서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일이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내 집이나 상가건물 등을 짓거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모든 과정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일들로 이러한 선택과 결정들의 후회나 아쉬움이 없이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건축의 모든 것은 주관성이 강한 데다 사람들의 생각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무수히 겪는 일인데 그나마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아쉬움이나 후회를 줄이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주관성이 강한 건축을 또 내 집이나 건물을 짓거나 투자하시려는 사람들에 따라 특성과 자금 사정 등 각자가 처한 사정과 사정이 다르다 보니 더더욱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낀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다시는 집들이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동안 몇 번이나 제가 살 집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본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런 집에서 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들이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에 살다 보니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에 대한 로망이 있어 새 집을 지은 데다가 더구나 건축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건축하였다니 친구들이 관심이 많아 집 구경을 겸하여 초대를 한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갖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다며 아파트와는 다른 층구조나 다락, 옥상 정원 등을 신기해 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주방 구조가 어떻다느니 집이 복잡하다느니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집에 대한 생각과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쏟아내 분위기가 좀 그랬던지 제 아내는 이제 다시는 집들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 자랑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듣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인사로 초대를 한 것이었는데 온갖 생각을 하며 애써 만든 집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이야기들이 마음이 상했던 모양이던데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설계 상담을 하다보면 심지어 제 앞에서 부부가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도 하는데 남편은 외식도 많이 하는데 왜 주방이나 다용도 공간 등을 그렇게 크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고 또 아내는 요즘 새로 나오는 주방 가구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등 부부도 각각 생각이 다르니 생활 방식이 다른 여자분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른 건축에 관한 것인데 세상의 다른 어느 것보다 건축은 대단히 주관성이 강합니다. 사람마다 생각도, 특성도, 취미도, 조건도, 상황도 모두 다르며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족 구성, 추구하는 바에 따라 집이나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실과 주방이 한 공간에 오픈되어 배치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한사코 주방은 감추인 곳에 설계하기를 원하며 건물의 외관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외장재에 대한 선호도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젊은 계층은 노출 콘크리트 단조로움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한 건물은 차가운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극도로 싫어하기도 하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선택이 영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당시의 생각과 실제 설계한 대로 공사를 하는 시공 과정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수도 많은데, 이는 집이나 건물을 짓다 보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으로, 크게는 건물을 짓는 대지의 선택에서부터 설계 과정에서 평면의 구조나 외관,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모든 자재나 공법의 선택과 결정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설계 변경의 요인이 되고, 이러한 설계 변경은 또 추가 공사비나 공사 계약 변경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건축은 극히 주관적이어서 예를 들자면 1 더하기 1은 이와 같이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활 방식과 특성에 따라 다른 건축에 관한 것으로, 또 이와 같이 주관성이 강하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건물 중에서도 특히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거주용 건물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택은 다른 어느 건물보다 취사, 취침, 휴식, 취미 등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평면 구조 등이 복잡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선택이나 결정할 것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은 규모가 작아 사업비가 작다 보니 대형 프로젝트와 같이 감독 등 건축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전문가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을 해결하면 좋은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작다 보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모든 선택이나 결정을 건축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건축주가 직접 하다 보니 때로는 시행착오도 많고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게다가 또 주택은 가족들이 생활하고 살림을 하는 건물이다 보니 가족 구성원마다 생각이 달라 의견의 통일이 쉽지 않기도 하며, 심지어 설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시공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이게 바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과 같은 주택건축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관적인 가운데 객관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객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축의 주관성이 강하고 또 각자의 특성이나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생활 방식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주관적인 것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내 땅에 내 돈으로 내 집이나 내 건물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건축이란 공공재로서 언제까지나 그곳에 남아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는 요소인데,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이나 특성에 맞게 건축을 하다 보면 주변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집이나 건물 등은 단순히 거주만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적인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집이나 건물은 언제까지나 자신과 가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도 있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독주택 등 작품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건물이 아닌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등은 수익형 건물로서 향후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중요하고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이 객관성은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신이나 가족들의 특성과 개성에 맞추어 설계한 집이나 건물은 자신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그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을 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다거나 불편하다면 이런 집이나 건물은 가치가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일이라 더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 살다가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내 집이나 건물에 대한 지나친 로망에 빠져 자칫 실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문가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와 같이 주관성이 강한 건축에서 그나마 자신들의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경험, 실적을 가진 설계자 등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래도 해당 건물 등에 대한 다양한 건축주들이나 이런 건물의 설계와 건축 등을 한 경험 등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 등 전문가는 그 건물만이 아닌 유사한 건물을 위한 건축주나 그런 건물의 설계와 건축 등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반적인 경향이나 객관성 있는 건물의 설계와 건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나 분양 등을 위한 건물이라면 해당 건물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이나 분양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서는 시장 전문가들을 통한 시장 분석과 함께 사업성 분석까지 해야 할 것인데, 어쨌건 지나치게 자신이나 가족들의 특성이나 생각으로만 건축을 한다는 것은 건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은 대부분 좁고 답답한 아파트 등에서 살다가 내 집을 지른다는 로망으로 모든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고 싶고, 건물의 외관도 지나치게 개성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부동산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향후 매매 등도 고려한 설계를 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직접 수차례 제 집을 설계하고 건축해서 살면서 직접 체험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그리고 사용자까지 되어본 셈으로 이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의 심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건축주들의 어려움과 사용자들의 처지도 알 수 있었던 것이며, 또 그동안 수많은 건축주들과의 경험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자 등 전문가들도 충분한 아이디어와 경험 등으로 처음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에게 다양한 계획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건축주가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건축을 잘하는 방법일까? 또 건축과 건축주들의 주관성에 대해서 첫 번째, 다시는 집들이를 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른 건축. 세 번째로는 생활 방식과 특성에 따라 다른 건축. 또 네 번째로는 주관적인 가운데 객관성이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쉽지가 않은 것처럼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은 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일인데다 절차와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일이 전문가 등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생각할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어느 과정이나 단계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것처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이죠.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부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내 집이나 건물 하나 정도는 지어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많지만 아마도 자신이 구상하고 생각한 대로 내 집이나 건물을 설계하고 그런 건축을 하는 것처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구상한 공간과 그런 집에서 가장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단란하게 사는 것처럼 즐겁고 보람된 일은 없을 텐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